네, 방송언어 11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3차시는 3.1.5 띄어쓰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문어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차시부터 이제 표준어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는 지금 현재 9쪽이고요. 강의 자료 9쪽. 그리고 교재는 172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우리 앞에서 그 준말 얘기할 때 뜨이요. 네, 띄어쓰기. 이거 학생들은 잘 안 틀리지만 아직도 띄어쓰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주의해야 할 만한 그런 표기이기도 하죠. 띄어쓰기의 표기는. 띄어쓰기에는 총칙이 아예 있습니다. 총칙 제2항. 그래서 그 강의 자료 9쪽에 회색 박스 안을 보시면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네, 원칙만 보면 대단한 것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단어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예를 들면 조사는 여러분들 당연하게 붙여 쓰고 있고 또 어미, 활용 어미도 붙여 쓰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단어가 아니냐. 네, 이런 언어학적인 학술적인 고민이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조사는 단어라고 보지만 붙여 쓰는 그런 조사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일단 단어가 뭐냐 이렇게 어떤 규정에서는 그 명제적 정의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문제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단에 그쪽에 그 회색 박스 밑에를 함께 보시면 그런데 조사는 단어로 보지만 의존 형태서라 띄어쓰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제41항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게 조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밑에 보겠습니다.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네, 조사를 붙여 쓰는 것은 굉장히 당연해요. 그래서 주격 조사라든지 또 목적격 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격조사들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습니다. 격은 알죠. 주격, 목적격.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특수조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지금 가로 속에 말했던 만큼, 보다, 마저, 밖에 이런 것들 그리고 복합조사, 조사들이 여러 개 연결된 경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밖에 전체가 조사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그 밖에 전체를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밖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휘 형태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통시적인 배경에는 어휘 형태소 이라는 그런 어휘 형태소에 조사애가 붙은 형태지만 사실 이미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이 박 플러스 애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원래 어휘 형태소의 밖의 의미에서 벗어난 요것 자체의 조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밖의 전체가 조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오는 체언어간 즉 명사어간에 붙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에서부터 으로만 그다음에 꽃이 남아 이런 것들은 모두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복합조사라고 해서 조사끼리는 당연히 붙여 써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겠지만 활용형에 조사가 붙는 형태 웃고만 같은 형태가 있죠. 활용형에 조사가 붙는 이런 형태도 당연히 붙여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큼하고 보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나는 너만큼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너만큼의 만큼은 붙여야 할까요? 띄어야 할까요? 붙여야 합니다. 왜? 이때의 만큼은 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먹을 만큼만 덜어가. 자, 먹을 만큼만. 이때는 붙여야 할까요? 띄어야 할까요? 당연히 띄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때의 만큼은 의존 명사입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너만큼 할 때의 만큼 앞에는 체언 어간이 오고 즉 명사 어간이 오고 먹을 만큼의
앞에 오는 것은 관형형 어미 리을이 붙은 활용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채언어간에 조사가 붙는 것이 당연하니까 너만큼 혹은 그만큼만 해라. 자, 그만큼만 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붙여야 되죠. 그만큼만은. 네, 만큼만 자체가 복합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좋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붙여야 하죠. 왜냐하면 그때의 그는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할 때의 보다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사니까 당연히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분사죠. 앞뒤를 다 띄어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붙여 쓰는 것은 비록 단어지만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은 당연한데 그 조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가 간혹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알고 혹여 헷갈릴 경우에는 한 번쯤 사전을 찾아본다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41항의 2항의 보조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띄어쓰기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이제 47항에 해당합니다. 교재 173쪽에 있고요. 계속 그쪽을 강의자를 그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항입니다. 파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즉,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기억은 원칙이고 니은은 버리는 항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간다 라고 해서 꺼져간다를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였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막아낸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꺼져간다나 막아낸다 정도의 4음절 정도는 붙여 쓰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도와드린다, 깨뜨려 버렸다처럼 5음절, 6음절이 될 때는 그냥 띄어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을 때는 띄어쓰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꺼져간다, 막아낸다, 도와드린다, 깨뜨려 버렸다는 별로 혼란이 없을 텐데요.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쉽다, 척한다. 네, 이 순간 우물쭈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들입니다. 사실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됩니다. 사실 옳듯하다, 할만하다의 경우 될 법하다, 올성쉽다, 아는 척하다 앞에 오는 것들은 모두 리을로 끝나건 니은으로 끝나건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활용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사실 이것도 음절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개의 경우는 띄어쓰고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주황색 글씨로 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어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쓴다. 즉, 자, 놀아난다 라고 할 때는 놀아나다, 잘도 놀아나는구나 할 때는 붙였을 수도 있지만 놀아만 나는구나 해서 많은이라는 조사가 붙거나 또 책을 읽어보다 할 때는 붙였을 수도 있지만 책을 읽어도 보고와 같이 조사가 두 개의 용언 어간 사이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띄어쓰겠죠. 네. 그래서 조사가 채언 어간에만 붙는 것은 아니고 이처럼 활용형에도 붙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조사들은 활용형에 안 붙죠. 안 붙지만 이렇게 특수조사들은 붙게 됩니다. 또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듯하다. 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이런 경우도 모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덤벼들어 보아라랑 다시 덤벼들어 보아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길이가 너무 음절수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라서 띄어 쓰는 게 좀 낫다는 거죠. 예를 들면 떠내려 간다, 떠내려 보내다 이런 용언 합성 용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떠내려 보내다. 그러면 뜨다와 그 다음에 내리다와
보내다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는데 떠내려 보내다 이러면 어떻게 다 붙여 써도 돼요. 근데 너무 음절수가 길어지죠. 그래서 보통 띄어쓰기의 경우는 4음절, 5음절을 넘어서면 띄어쓰는 것이 합성용어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편집상 보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그래서 듯하다, 네, 강의자료 10쪽 한 펴 보겠습니다.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쉽다, 척하다는 사전에서도 하나의 단어처럼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 그 앞에 오는 것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그 구조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할만하다는 할만이 의미론적으로 훨씬 결합력이 의미론적으로 결합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 이때 조사가 할만도 하다와 같이 조사가 개입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할만하다는 할 띄고 만 띄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런 학술적인 논쟁거리다. 저자도 설명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문법적인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어의 연속인지 아니면 한 단어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띄어쓰기 규정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띄어써야 되나 붙여 써야 되나 판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서울여자대학교는 그러면 단어는 다 띈다며. 그럼 서울 띄고 여자 띄고 대학교. 자, 그럼 대학교도 고민이 되죠. 한자는 하나하나가 다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 띄고 학 띄고 교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규정만으로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뭐 언어적인 그런 뭐 표현의 장난을 통해서 띄어쓰기 문제가 규범으로 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보면 붙여쓰기는 띄어쓰고 띄어쓰기는 붙여쓴다.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띄어쓰기 규정은 달리 말하면 붙여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연히 띄어쓰기라는 용어를 대표 용어로 선택하게 된 것 뿐이에요. 사실 그게 상보적인 개념이잖아요. 띄어쓰지 않으면 붙여 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띄어쓰기는 이미 하나의 전문 용어로 굳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띄어쓰고 쓰기라고 안 해요. 띄어쓰기라는 그 예를 들면 우리 그 규정에서도 3.1.5에서도 띄어쓰기 해서 붙였어요. 전문 용어로 규범화되었다고 보니까. 그래서 띄어쓰기라는 말은 붙여쓰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붙여쓰기는 그런 전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쓰기는 띄어쓴다. 물론 붙여쓰기도 붙여 써도 되지만, 그래서 붙여쓰기는 띄어쓰고 띄어쓰기는 붙여쓴다. 그러니까 그만큼 띄어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띄어쓰기의 팁을 하나 줄게요. 사실 이제 뭐 조사나 지금 이런 규정에서 말하는 이게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몰라서 띄어쓰기 못한다면 그것은 아예 규범상 틀린 거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대개의 경우 워드가 아닌 한글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면 빨간 줄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타자를 칠 때는 워드를 써야 돼. 그러면 철자가 틀린 거나 이런 것들이 빨간 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쓸 때는 한글 프로그램을 써야 틀린 게 나와요. 맞춤법도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뭐 그것만 참고를 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데, 그 빨간 줄의 경우에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 빨간 줄이 쳐지기도 해요. 근데 이 띄어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나는 뭐 할만하다를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줄에서는 띄었었다가 바로 뒷줄에서는 붙였으면 이제 읽는 이로 하여금 뭔가 성의 없어 보이죠. 그런 경우에는 헷갈리는 띄어쓰기는 특히 전문 용어, 나는 예를 들면 방송 언어를 띄어쓴다. 그러면 띄었을 거다, 붙였을 거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 메모를 해놓고 특히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 속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전문 용어는 메모를 해서 써놓는 것이 나중에 좀 깔끔합니다. 물론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서 찾아 바꾸기를 하면 되긴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글 쓰고 나면 소위 이제 영어로는 프루프리딩, 그 다음 퇴고라고 하죠. 하기 어려워요. 다시 수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타라든지 오류가
한 번 대충 읽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향후 뭐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내거나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주 중요한 그런 리포트를 제출할 때 나는 좀 뭐랄까 그거 하나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습니다. 띄어쓰기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 보면은 그 밖의 것과 문장 구호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건데,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 때 운율자질, 그러니까 성조에 대한 표기, 여러분 아마 방점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언어도 운율자질, 뭐 액센트라든지 음장이라든지 성조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문자는 없어요. 근데 훈민정음은 지금은 성조 언어가 아니지만 그때 15세기에는 성조 언어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방점이라고 해서 상성, 뭐 거성, 뭐 그다음에 평성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점을 찍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율자질에 대한 표기안까지 마련을 한 그런 훌륭한 문자인데, 띄어쓰기에 대한 마련은 없었어요. 띄어쓰기에 대한 마련은 없었고, 그리고 문장 부호에 대한 마련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띄어쓰기는 이제 20세기 이후에 국문 의정한 이후에 현대적인 맞춤법, 즉 정서법 체계, 표기법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해 보면 원래 만들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 안에 원칙이 없다 보니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럼 왜 띄어쓰기를 만들지 않았냐? 후민정음은 굉장히 독창적인 문자지만 뭐 굉장히 많은 문자들을 세종이 참고를 했어요. 알파벳도 봤는지도 몰라요. 알파벳을 봤다는 증거는 안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아랍 문자, 뭐 위구르 문자, 뭐 티베트 문자, 뭐 굉장히 많은 거란 돌걸 뭐 그런 다양한 문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뭘까요? 당연히 한자겠죠. 수천 년 동안 사용한 문자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한글의 문서가 영어랑 섞이면 좀 자연스럽지 않은 반면 한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국한 혼용이라고 해서 자연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자의 영향이 가장 컸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자체가 한문으로 작성될 때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문장 보호는 당연히 이제 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강의 자료에서는 그 강의 자료 마지막 부분인데 10쪽을 보면 그 밖의 것 해서 주로 이제 맞춤법의 그 기본적인 체계에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원칙에 따라서 교정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논의된 것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51항부터 57항까지는 굉장히 개별적인 어떤 그 형태, 그 어떤 단어나 어휘의 특수성과 관련에 따라서 혹은 발음에 따라서 표기가 결정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문장 부호 규정과 관련되는 것은 부록에 288쪽부터 304쪽에 이르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언론사, 특히 뭐 잡지사라든지 또 뭐 신문사 이런 데 취직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문장 부호의 그런 어떤 사용 방법도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뭐 출판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뭐 예를 들면 교정을 하는 방법, 교정 부호도 있어요. 교정 부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의 자료는 일단 더 볼 일 없고, 여기는 이제 그 교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4조 3.1.6 그 밖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5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아니라 이건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내용도 조금 웃겨요. 뭐 어떤 친구가 남자 선배를 좋아해서 그 선배가 날 좋아하니 많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썸 타는
혼자 썸 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뭐 나 할 말 있어.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저번에 말했던 동아리 연예인 닮은 오빠가 나한테만 너무 틀렸죠? 따뜻이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찬물을 끼얹고 있죠. 네. 틈틈이죠. 먹을 것도 챙겨줘. 왜 나한테만 그러지? 그러니까 너랑만 친하니까 네, 이 친구는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176쪽입니다. 176쪽에서 우리가 따뜻이와 틈틈이로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히로 썼어요. 사실 이것도 가끔 가만히인가? 가만히인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외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은 있어서 176쪽에 회색 박스 하단을 보면요. 하단을 보면 하가 결합하는 것은 대체로 히로 적대, 어근 마름이 시옷으로 적는 경우는 또 이로 적어야 돼. 그러니까 따뜻하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루 끝났는데 그때는 시옷으로 끝났으니까 이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외가 따로 있어서 밑에 보면 시옷으로 하가 결합하고도 어근 마름이 시옷으로 적히지 않는데도 이로 적히는 것들이 있어요. 극이, 깊숙이, 끔찍이, 나지기.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1항에 다시 51항을 가보면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 그러니까 히로만 나는 거야 당연히 뭐 헷갈릴 것 없지만 이나 히인가 인지 흰지 헷갈리는 건 뭐 기본적으로 히로 적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로만 적는 것. 그 다음에 2번은 히로만 적는 것. 이건 급히 유기음화가 나타나니까 격음화가 나타나니까 거센 소리가 되니까 이건 뭐 당연히 헷갈릴 필요가 없고요. 3번의 경우는 솔직히 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히로 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내가 평소에 헷갈린 거는 형광펜 표시해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177쪽 뭐 그냥 요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연예인 닮았다니까 겸연저거 틀렸죠? 겸연저거 모델하지 그럼 모델하지 왜 여기 있어? 자, 콩깍지 씌었어요. 딴 사람 눈에 별로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 거야. 네가 못 봐서 그래. 콩깍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네, 양복 맞춰 입고 틀렸죠? 맞춰 지읒받침. 그 오빠 10월 10일 고백도 많이 받았을 걸 틀렸죠? 받았을 걸. 이게 사실 많이 받았을 걸 이걸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죠. 네. 웃겨서 인기가 많나 봐. 지금 완전 지금 비웃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자, 178쪽에서부터 179쪽, 54항, 55항, 52항, 53항이 지금 방금 이 카카오톡은 아니고 문자 메시지에서 서로 오류가 하나 틀렸던 겸연저거 맞춰 그 다음 10월 받았을 걸과 관련되는 규정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54항을 보면 네, 지금 전미사는 다음과 같은 전미사 꾼이라든지 그 다음에 깔,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경음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떼기, 또 그다음 꿈치, 빼기, 그 다음에 쩍다, 개쩍다, 겸연쩍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과거에는 꾼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일꾼 같은 경우도 사이시옷 넣어서 일시옷 군으로 썼단 말이죠. 선생님만 해도 어릴 때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꾼은 다 꾼으로 때깔비깔 손가락 할 땐 다 깔로 그 다음에 귀떼기, 볼떼기, 떼기는 다 떼기로 꿈치, 그 다음에 꼭 빼기, 쩍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경음으로 적기로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55항의 경우에는 지금은 니은으로 쓰는 젊은 세대는 없어요. 젊은 세대는 없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동네 그 양복집이라든지 세탁소에 가면 지금도 양복 맞춤 이렇게 돼 있어요. 뻗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선생님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읒 받침이 있는 것은 관역을 맞추다, 옷을 맞출 때는 맞추다, 그 다음에 다리를 뻗치다 이럴 때는 디귿 받침이 있고, 뭐
아주 막 때를 뻗친다 뭐 이럴 때 애들이 뻗친다 뭐 이럴 때는 또 받침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모두 통일해서 지읒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 52항은 두음 법칙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많이 틀리는 게 승낙이에요. 이건 락 아니고 승낙입니다. 낙이 원래 허락받는다 할 때 이 낙이 원래 본음이에요. 낙이 본음이고 락으로 되는 아이들이 오히려 소금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변이형이라는 것이죠. 만난 이제 어려울 난자거든요. 어려울 난자 그럴 때 곤란 논란 안녕 뭐 이런 거 알 것이고 분노 이것도 노할 로가 아니라 노할 노예요. 노 아마 한자에서 한 4급쯤 되면서 음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토론도 이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그 경우와는 좀 반대죠. 이때는 리을 받침이 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79페이지에 가보면 5, 60, 네. 그다음 목재, 모가도 다 이거 다 하고 11.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방정토, 불교에서 말하는 시방은 10개의 방이에요. 십방이라고 안 하고 10개의 왕, 사천왕 뭐 얘기할 때 시왕, 시월 이럴 때 8일, 초파일 할 때는 요때만 파일. 이렇게 특수한 단어들은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 아마 이건 틀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53항 정말 많이 틀리죠. 자, 밑에 다만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의 경우에만 경음으로 썼습니다.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나머지는 리을 걸, 리을 개는 모두 왜 이래서 리을 개와 리을 걸을 경우를 안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전체 패러다임을 보니까 얘네는 의문형이 아닌데 얘네만 빼내가지고 경음 표기를 한다고 하는 게 전체 활용 패러다임에서 뭔가 체계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사용 빈도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88년 그때 만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수정이 안 되고 거의 전 인구의 한 절반은 여전히 리을 개, 리을 걸, 리을 깨, 리을 걸 과거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이란다. 사람이 톡을 쓰니까 문자가 안 쓰니까 81페이지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182페이지, 183페이지, 그래서 185페이지까지를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6항도 많이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든지, 던지, 그래서 실제로 그냥 보면 안 틀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는 구어 상황에서는 너무 춥더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기에선 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든지, 그 다음에 니은 하던지 이것도 꽤 많이 틀리죠. 그냥 볼 때는 안 틀릴 것 같은데 실제로 갑자기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이게 사실 구어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구어적인 표현들을 갑자기 문자화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나긴 장정에 그리고 좀 지루했던 그 문어화법, 즉 한글 맞춤법의 마지막 항인 57항은 소위 말해서 표의주의 표기법과 표음주의 표기법이 혼재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동음이의어 표기와 관련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표음주의, 즉 음소주의 표기법만 택하면 여기 이 57항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모두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즉 동음이의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57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가름과 갈음을 보세요. 의미는 가름은 가르다라고 하는 소리 나는 대로 쓴 첫 번째 가름은 가르다라고 하는 용언 어간의 명사형이죠. 파생명사예요. 그렇죠.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갈음은 교체했다는 뜻이거든요. 갈다. 물건을 갈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데 지금은 그 의미가 다름을 가르다 할 때의 명사형은 음소적 표기를, 갈음은 형태음소적 표기를 해서 실제 발음은 동일하지만
표기로서 그 의미가 다름을 구별해 줄 수가 있죠. 즉 동음이의어를 형태음소적 표기를 통해서 두 개의 동음이의어를 표기상으로나마 발음은 똑같다 하더라도 표기상으로나마 구별할 수 있게끔 해준 것입니다. 밑에 있는 얘들이 다 그런 거예요. 걸음, 걸음. 자, 그 세 번째 좀 보면 거치다, 거치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형태는 표기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에 국외음악까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국외음악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국외음악은 우리가 형태음소적 표기법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보면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절대로 헷갈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밑에 걷잡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헷갈리는 건데 나는 정말 그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할 때는 디귿 받침이에요. 그러나 어림잡아, 대략. 자, 대략이라는 말은 뭐예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내부 상황까지 다 보지 않고 겉모습으로 대략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가 살아남아 있다. 겉만 대충 보고 한다. 그래서 겉의 의미가 남아 있다 해서 그때는 형태소를 살려서 걷잡다. 티읕 받침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러므로와 그러므로 많이 틀리죠. 요 문장을 아예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므로 뭐 이제 성공한다 이렇게 되죠. 써를 붙여서 말이 되면 그러므로로 써야 돼요. 써가 팁이에요. 네. 네. 뭐 그 다음에 183쪽에 뭐 노름 그 다음에 느리다 늘이다 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늘리다 이거는 동음이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느리다는 이건 동음어고요. 네, 늘리다 요 의미 차이 기억을 해두세요. 네. 진도가 느리다 고무줄을 늘린다 수출량을 더 늘린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달이다 달리다 옷을 다리다 약을 다린다 다치다 요 세 개도 국외음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봐요. 손을 다쳤다, 문이 저절로 닫히다, 그 다음 문을 힘껏 닫혔다, 문을 힘껏 닫혔다. 그러니까 희가 붙은 것은 피동의 의미고 치가 붙은 것은 능동의 의미라서 그렇죠. 마치다, 마히다 뭐 할 것이고 목걸이와 목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에서 볼거리, 달거리 얘기하면서 이때의 거리는 병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음이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4개의 표기가 다른 바치다 네 개가 나오죠. 바치다는 목숨을 바치다. 바치다는 우산을 바치는 거고 책받침을 바치는 거고 바치다는 피동이니까 쇳불에 바치는 거고 그 다음 티읕 받침의 경우를 여러분이 잘 모를 텐데 우리는 채에 거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채에 거른다. 그래서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술을 채에 바친다. 술을 채에 바친다는 건 뭐냐면 막걸리 같은 거 술찌꺼기라고 하죠. 술찌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 반드시야 반듯. 그러니까 반듯 형태음소적 표기를 선택한 것은 반듯하다라는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라는 것은 반듯하다의 의미에서 멀어진 거 아닌가 의미. 네, 부딪히다, 부딪히다 이것도 구별을 하고 치가 붙었으니까 능동적인 의미니까 차와 차가 마주 부딪히는 거. 희는 피동적인 의미니까. 그 다음에 붙이다가 있어요. 붙이다. 네, 붙이다와 184페이지에 붙이다가 있어요. 이거는 붙이다와 티읕 받침에 붙이다 이제 국외음악까지 겪으면 동음어가 되는데 이 두 개는 요 두 어형은 동음이어고 또 그리고 요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진 다이어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붙이다는 힘이 붙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릴 만한 것은 뭐냐면 논밭을 부쳐 먹고 산다. 논밭을 부쳐 먹고 산다.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밭을 이제 경작을 해서 산다라는 뜻 때 논밭을 붙인다라는 말을 하고 식목일에 붙이는 걸 뭐 기념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회의에 붙이는 안건, 회의 안건, 네. 인쇄에 붙이는 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삼촌집에 숙식을 붙인다. 소위 말해서 얹혀 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184쪽으로 가면 뭐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예입니다. 그다음 뭐 시키다. 그다음 알음과 알음.
한아름이 되는 울레. 알음은 지식이, 그러니까 안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부터 아름이 있는 사이, 안면이 있다는 사이고, 네. 암은 알 것이고, 안치다와 안치다, 뭐 얼음, 얼음. 얼음은 음서조표기란 소리 나는 대로 얼음은 두 물건의 얼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의 경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따가입니다. 네, 이따가. 소리 나는데 이따가 봐. 그러면 원래 있다, 시옷 받침의 그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저리다 저리다, 뭐 그다음 졸이다 졸리다, 그 다음에 줄이다 줄리다, 뭐 다 그건 알 것 같고, 한오라고 하느라고, 네, 한오라고 의고적 표현, 네, 네, 나머지 뭐 느니보다 어미니까 잡으세요. 느니보다는 전체가 어미니까 다 붙였어야 되고, 이때는 는 다음에 이보다는 의존명사가 되고, 네, 요런 어미냐 명사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185쪽까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88쪽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봐야, 보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뭐 이걸 지금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없고요. 다 외워야 하는 거라서. 288쪽에 가보면 문장 부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마침표, 뭐 쉼표 이런 데에 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은 뭐냐면, 뭐 295쪽에 가보면 가운데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96쪽에 또 가보면, 296쪽에 가보면 쌍점을 쓰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빗금을 쓰는 경우, 그다음 297쪽에 가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경우도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8, 299쪽에 가보면 괄호에도 이름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냈어 예전에. 그래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괄호의 이름도 따로 있고 이 괄호들의 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300, 301 뭐 쭉 가보면 낫표, 300표 이게 이름 낫표, 낫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301쪽에도 가면 줄표가 있고 붙임표, 그러니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만 나중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재미없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시가 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면 다음 12주에서는 표준어에 대한 표준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11주 영상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밤중에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은 아침입니다. 수고했습니다.